슬기로운 교행생활. 이번 시간엔 앞서 진행했던 설계 용역 및 공사 착공에 이어 공사 추진 단계 중 설계 변경과 준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설계 변경 상황 발생, 설계 변경 진행 및 변경 계약, 준공 관리 및 준공 검사, 준공 서류 검토 방법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최초 공사 계약 체결 시 작성한 원가 계산서 또는 내역서의 내용을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빈번한 경우는 기존에 설계한 내용과 실제 현장이 다른 경우에 발생합니다. 실제 현장과 다를 경우 기존 설계서에서 누락된 부분이 나타나고 불분명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 및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를 위한 설계 변경 진행 과정입니다. 설계 변경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변경을 진행해 나갈지 알아보겠습니다.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시공사는 먼저 발주처에 설계 변경 요구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요청을 받은 발주처는 시공사로부터 설계 변경 사유서와 변경 내역서, 변경 도면 등의 실정 보고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설계 변경이 왜 필요한지 확인하고 어떻게 내역과 도면이 바뀌는지 확인 및 검토할 수 있는 서류인 것이죠. 변경 사유 및 요청 사유를 전달받은 발주처는 설계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 설계서의 설계 담당자나 감리가 있는 현장의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설계 변경 여부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 변경 요청 및 그 사유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을 진행하려 한다면 내역서상의 물량 증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역서상의 기준 품목의 단순 물량 증감 시입니다. 이때에는 기존 계약 단가를 적용하므로 내역서상의 수량의 증감분만을 수정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만일 기존 설계 내역서상 없던 신규 비목, 즉 새로운 품목이 내역서에 추가된다면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 단가에 계약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내역을 추가하여 변경 내역을 작성합니다. 물량 증감 발생 시 내역서를 수정하였을 경우 내역서의 수정 금액이 원가 계산서상의 요율 적용 후에 뽑혀 나온 최종 공사 금액이 바로 최종 설계 변경 금액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내역 및 금액을 확정 지었다면 변경 요청 공문, 변경된 설계서와 도면 등을 첨부하여 설계 변경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변경 시공에 따른 공기 연장이 필요한지 같이 검토하도록 합니다. 설계 변경 보고서를 작성 시 시공사의 동의를 얻은 설계 변경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경 보고서가 모두 이상 없이 구비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변경 보고 결제를 받습니다. 변경 보고 결제까지 이상 없이 끝났다면 발주처는 시공사에 승인 통보 여부를 전달한 후 변경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음은 설계 변경 시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변경 계약 전 시공사의 변경 승인 통보 전달 후 설계 변경 합의를 충분히 거친 뒤에 변경 계약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변경 계약 후에는 시공사는 변경에 따른 변경 내역서, 변경 도면, 수정 공정 예정표 등 재착공계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처는 최초 착공계를 접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재착공계를 접수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칙적으로는 설계 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변경된 내용으로 시공을 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예외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통상적인 과정으로 설계 변경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는 너무 공사가 지연되어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설계 변경 시기를 확정하고 설계 변경 완료 전에 우선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출장 공명 등을 통한 변경 내용 및 변경 시기를 확정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 추진 단계 중 준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공 관리 및 준공 검사, 대금 지급, 준공 서류 검토 방법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일이 당도하여 공사가 마무리되고 시공사로부터 준공 서류를 서면으로 통지받으면 즉시 업무관리 시스템 문서 등록대장에 등록시켜야 합니다.
이는 업무관리 시스템의 문서 등록일자를 준공일자로 확정짓는 행위입니다. 계약기간 안에 이상 없이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행위이기에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의 발주처는 시공사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 즉 준공일자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준공을 확인해주는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준공검사 진행 시 계약 상대자인 시공사의 입회하에 협력을 받아 검사를 실시합니다. 준공검사까지 이상 없이 마무리되었다면 준공 사실을 확인해주는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준공검사 조서는 계약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공정 및 공사에 대해 해야 합니다. 준공검사 조서의 양식은 오른쪽 그림의 예시 형식을 참고하여 검사 조서를 꾸며주도록 합니다. 준공검사 조서까지 이상 없이 작성하였다면 결제받은 후 대금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금 지급까지 완료되면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공사로부터 통지받은 준공 서류에 대한 철저한 검토 확인이 이루어져야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인 준공 서류 검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 준공 서류는 어떤 공사를 시행했는가에 대한 세부 내역에 따라 다소 목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업체가 준공 서류 서면 통지일에 작성된 공문 및 계약일, 착공일, 준공 예정일, 계약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사진 등은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필수 서류입니다. 시공업체의 공문, 준공계, 준공검사원 등이 갖춰져 있다면 그 후 내역서상에 잡혀있는 산재 고용보험 서류, 건강연금 등의 각종 보험 관련 서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서류, 폐기물 처리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각종 보험료에 대한 정산 방법 및 증빙 필요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재고용보험료는 정산 규정이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 징수하는 보험료입니다. 따라서 공사 현장명으로 가입한 가입증명원과 완납증명원 서류만 있으면 정산 없이 전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명이 현장명으로 가입되어 있는지와 설계 변경이 만약 이루어졌다면 변경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연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는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가 대상이 되며 내역서상에 계상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증빙서를 받아야 합니다. 시공사에서 가입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못했다면 준공 시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시공사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보험료 납부 확인서 납입 금액 중 사용자 부담금, 즉 50%만 인정됩니다.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직접 노무비에 해당하는 현장 대리인의 보험료 납부 확인서에 의해 해당 사업장 실제 투입 일자를 계산하여 일할 정산합니다. 이때 직접 시공 확인 자료가 필요하며 이는 현장 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작업일보 등이 구비되어 있을 시에만 검토하여 정산 가능합니다. 예시에서 보듯이 고지금액이 아닌 납부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납입금액의 50%만 인정해줍니다. 또한 사업자 명칭이 회사명이 아닌 현장 공사명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공제 부금비 역시 납부 확인서에 현장명 및 공제부금 납부액을 확인하여 정산하도록 합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급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5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내역을 참조하여 항목별 사용 기준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의 실제 구입 여부에 대한 증빙 서류를 통해 구입 물량 및 품목당 적정 단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입사진, 착용사진 등의 서류를 요청하여 제출받은 후 현장에서 실제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시공업체에서 내역서상 계상된 금액보다 실제 사용을 많이 하여도 계상된 금액보다 증액은 불가하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인정해주므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의 서류들은 확인증 및 보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했다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정산 가능합니다. 특히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건설공사로 발생하는 환경훼손,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금액에 반영해주는 것인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항목별로 올바르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시공업체가 시공 당시 공사에 필요한 수도 및 전기를 사용하였다면 이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수도광열비라 하며 2008년도 국정감사 지적 이후 계약금액의 약 0.14%를 수도광열비로 측정하여 준공 후 시공업체에 이체 요청 후 이체 확인증을 준공 서류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시설공사 진행 과정 중 설계 변경 및 준공 처리 과정에 대해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진행 순서별 세부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학교시설공사 관련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